하고요. 네,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어디 있는지 선생님들하고 저번 시간에 우리 문제를 다 다운로드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문제를 꺼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화면을 제가 띄울 건데 화면을 같이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화면을 같이 제가 문제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운로드에 6월달 106 인터넷 문제 더블 클릭하시고요. 106 문제 중에서 B유형, PDF로 되어 있는 문제 유형을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 유형을 열고요. 제가 화면을 이렇게 좀 길게 밑으로 이렇게 문제 유형을 한번 열어보고요. 여기에서 선생님들 문제 유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 PC의 ITQ 폴더에 답안 파일을 꺼내서 다시 저장한 후 내 수험 번호, 그 다음에 이름, 인터넷으로 저장해서 답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유형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시고요. 이제 문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를 나오기 전에 우리 답안지를 먼저 꺼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안지를 탐색기에서 우리는 보통은 답안지에 맨 처음에 보면 컴퓨터 선생님들이 시작하는 시험 보러 갔을 때 어디에 있는지 선생님들이 다 이제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내 PC 더블 클릭하셔서 내 PC 더블 클릭하시면 문서 클릭, 그다음에 문서 안에 ITQ 폴더에 ITQ 폴더 더블 클릭, 그러면 여기 답안 파일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우리 문서를 여시고요. 문서를 여셨으면 이게 답안 파일이 이렇게 빈 문서에 우리 화면이 열렸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1, 2, 3, 4, 5, 6, 7, 8 답안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파일에 이게 두 개의 파일이 있으면 똑같은 파일이 있으면 얘가 인식을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잠겨두고 여기에 우리 유형이 무슨 유형인지 우리 오늘은 비유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비유형 클릭하시고 비유형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오늘은 수험 번호를 똑같이 넣으면 얘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르게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한번 해볼게요. 2024 빼기 08 빼기는 안 넣으면 되겠죠? 빼기 0809 아니 19 09가 아니고 19 그래서 오늘 2024년 08월 19일 해가지고 이렇게 8자리로 우리 수험번호를 한번 넣어봤어요. 수험번호 넣고 이름은 선생님들 성함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상미 미 이렇게 이름을 넣으시고요. 다음에 우리 이 파일을 이렇게 이름을 넣었으면 답안 파일이 아무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을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꼭 눌러서 우리 답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어디에 저장해야 된다 그랬죠? 꼭 우리는 문서에 ITQ 폴더에 우리 답안 파일 밑에 이름을 클릭하셔서 파일 이름을 지우시고 오늘 날짜로 2024-0819 빼기 이름 넣으시고 이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서 이렇게 파일을 꼭 저장하셔서 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저장해 놓고, 얘 파일은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 한글을 눌러서, 한글 파일이죠. 한글 파일을 눌러서, 한글 파일, 자반 파일은 잠시 아래에 내려놓고, 우리 문서에 우리 검색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터넷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바탕화면에 있으신 선생님들은 바탕화면에 크롬 꺼내셔서 크롬의 인터넷에 네이버 선택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가려놓고 네이버 화면을 조금 저는 검색하면은 위로 이렇게 해볼까요? 검색하면은 위로 하고 검색하면 위로 하면 얘가 이렇게 작게 해서 아래로 내린 다음에 화면을 위로 해서 검색하면 조금 넓혀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아래쪽에 있던 문제를 오늘은 아래쪽에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문제 제가 1번 문제, 2번 인터넷 윤리 문제나 에티켓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1번, 2번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다음 중 온라인 금융거래 시 주의할 점은 옳지 않은 거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온라인 금융거래 시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거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제가 좀 크게 할게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선생님들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선생님 다 읽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선생님들 혹시 마이크 다 해제하셨나요? 켜신 분 몇 분 계시고요. 대부분 선생님들 마이크를 닫으셨는데 혹시 요게 마이크를 켜두시고요. 하울링이 심하면 목소리를 선생님 조금만 낮추세요. 많이 낮추시면 또 선생님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조금만 낮추세요. 하울링이 조금 되지 않을 정도로만. 그래서 목소리를 선생님들이 조금 낮추시면 하울링이 좀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하울링이 심한 거는, 우리 스마트폰으로 선생님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왜냐,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같이 보실 경우에는 이게 하울링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소리를 조금 줄이시고, 아니면 컴퓨터의 소리를 조금 높이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좀 하울링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울링이, 들리지 않게 조금 마이크를 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4번까지 한번 읽어봤는데 요거는 답이 몇 번일 것 같으세요? 1번의 답은 혹시 조금 헷갈리시나요? 네, 1번 문제에 선생님들 목소리가 작게 해놓으셔가지고 또 저한테 잘 안 들리네요. 하나도.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2번에 보시면은요. 보안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고 맞지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선생님. 그런데 두 번 여기 뒤에 자리가 조금 문제가 틀리죠? 보안카드는 내가 소지하면서 개인 SNS에 기재해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개인 SNS가 기재해두면 개인 SNS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SNS라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 금융 거래 시 주의할 점을 옳지 않은 거는 보안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고 개인 SNS에 기재해 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본인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른 데다 기재해 두시면 안 돼요. 특히 스마트폰 메모장 같은 데에다가 선생님, 뭐 기입해 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뭐 네이버 아이디, 워낙 네이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해서 적어 놓는 경우는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온라인 금융거래 보안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SNS나 뭐 내 스마트폰에 메모장이라든지 이런 데 기재해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요. 레터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얘도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4번까지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공부도 재미를 요구하는 경우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조치 또는 학습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문제는 URL을 클릭하지 않는다. 전화를 걸어 학생 차단 삭제를 위해 설치한다. 자, 그럼 2번 문제의 답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2번. 요것도 살짝 선생님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문제가 보면은 다 이게 답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3번이에요. 왜 3번이냐면 우편물 도착 안내서 여기 레터 피싱이라는 것은 편지죠, 선생님 레터가. 그래서 편지에 대한 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상품권 뭐 이런 것도 다 개인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예, 아니면 모바일 상품권 이런 걸로 다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3번이 정답인데 우편물 도착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편물이 내가 집에서 우편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에 안내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인터넷에 여기 클릭하시고 네이버에다가 한글로 누르시고 피싱 이렇게 누르시고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바로 첫 줄에 선생님 이 화면을 제가 조금만 크게 해볼게요. 화면 크게 하는 방법은 선생님 컨트롤 더하기 아니면 컨트롤 빼기 누르시면 화면이 이렇게 작아지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더하기 이렇게 누르면 화면이 조금 커져요, 선생님. 그래서 화면을 조금 크게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화면을 조금만 더 볼게요. 봤더니 예, 레터 피싱에 관련된 예방 수칙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첫 번째는 도착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 여기 지금 3번에 간 내용이죠, 선생님. 여기 3번의 내용. 도착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닌이죠.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편물을 보시고 그 우편물에 물론 우편물이 내 아예 해당되는 게 아닐 수도 있기는 하긴 한데요. 거기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니라 내가 우편물을 들어가 보면 그 회사의 어떤 관련된 대표 전화번호를 어, 그 해당 전화번호를 적어서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지금 이 내용과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의 답은
2번에 나와 있는 레터 피싱에 관련된 답은 3번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나는 이게 문제가, 이건지? 다 정답일 것 같아 라고 했을 경우에는 위에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선생님들이 여기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다가 네이버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글에 찾아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 선생님 저는 기본적으로 네이버를 선택해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레터 피싱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헷갈려 하시는 선생님들은 비교하시면서 문제를 푸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1번 문제는 이렇게 좀 쉬운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2024년 국제 단편영화제 수상작, 단편영화제 수상작을 찾아보세요. 이런 내용이 문제예요. 이런 내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요 문제를 한번 우리 인터넷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네이버에 보시면 이쪽에 네이버 있어요. N자 눌러서 네이버에 처음 하시고요. 문제가 2024년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 수상자까지가 우리가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내용들은 불필요한 내용들이죠. 2024 한 칸 띄고 그대로 타이핑하시면 돼요. 부산 단편 영화제 한 칸 띄고 수상자 이렇게 글씨를 타이핑하시면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엔터 누르시고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그럼 41회 24년이 41회 부산국제영화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조금 위로 올리다 보면 우리가 찾아야 할 부분이 국제 경쟁 부분, 최우수 장품상이에요. 국제 경쟁 부분, 최우수 그러면 여기 바로 위에 있네요. 국제, 경쟁,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작품상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최우수 작품상은 뭐예요? 엘리코의 생일이에요. 그러면 이 화면이 너무 제가 크게 해놔서 화면을 왼쪽으로 조금 올려서 다 같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얘를 조금만 작게 하고 하면은 이렇게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하면서 우리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작품상은 아까 엘리코라 했으니까 3-1번의 답은 4번이네요. 그럼 답지를 꺼내서 우리 아까 1번의 답은 몇 번이었나요, 선생님? 2번이었죠? 2번 이렇게 입력하고 2번의 답은 3번이었기 때문에 3번이라고 입력을 하고 3-1번의 답은 4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4번이라고 입력을 하고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 한글을 다시 입력을 해서 정답 페이지, 답안 페이지는 화면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3-2번의 답은 한국 경쟁 부분이에요. 한국 경쟁 부분. 심사위원 특별상이래요. 그러면 얘를 화면을 잠깐 이렇게 놓고 국제 부분이죠. 한국 경제 부분에 얘는 우수 작품상이고 한국 경쟁 부분에 심사위원상이라고 그랬죠. 여기네요. 한국 경쟁 부분의 심사위원 특별상은 윤도영의 도축이네요. 윤도영의 도축. 그러면 도축은 3번이네요. 그럼 3-2번의 답은 3-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도축. 그 다음에 다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문제의
내팩 부분, 내패쌍, 내팩 부분, 내패쌍이래요. 내팩 부분, 내패쌍. 그러면 여기 네패쌍 있네요. 네패쌍은 마이너스 원이래요. 마이너스 원. 그러면 마이너스 원은 여기 5번이 마이너스 5번이고요. 네패쌍 3-3번에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럼 답지를 아래쪽에 클릭하시고 3-3번에 5번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작업 표시줄에 작업 답안지는 작성을 내려놓고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문제에 각 10점이 한 10점이었는데 이건 굉장히 쉬워서 30점은 그냥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은 여기 370점의 1번 문제에 벌써 10점씩 해서 30점은 이미 땄고 4번 문제 인터넷 검색 문제가 나와 있어요. 4번 문제 인터넷 검색은 보통은 용어를 검색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지식백과에서 찾으면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선생님들이 길기 때문에 선생님 본인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유연한 근무 형태를 지닌 직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업무 환경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통 초과 근무 없이 당일 업무가 끝나면 퇴근이 가능한 직종이 이에 속한다. 이것을 용어를 검색하시오. 그쵸.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세 줄 이상 나온다? 그러면 첫 줄이나 두 줄, 아니면 첫 줄이나 마지막 줄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문제가 첫 줄에 이렇게 문제가 키워드라고 나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이런 직업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벌써 이게 확정을 지었죠.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여기 첫 번째 줄을 네이버에다가 검색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네이버에 여기 덧줄에다가요 이렇게 해볼게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대신에 네이버에 타이핑하실 때 우리 제식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라든지 오타가 나지 않게 선생님 꼭 타이핑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유연한 근무 형태를 여기까지만 저는 타이핑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 눌렀어요. 저는 여기 뭐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끝까지 타이핑 치지 않고 한 중간 3분의 2 정도까지만 타이핑을 하고 네, 타이핑을 이렇게 3분의 2까지 타이핑을 했더니 답이 레이지 걸잡이라고 나와 있고요. 레이지 걸잡의 내용을 보면 게으른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유연한 근무 형태를 말한다. 작년부터 미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요. 정확히 일치하여서 레이지 걸잡이 답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시사금융용어예요. 시사금융용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하기 위해서 레이지 걸잡이라는 거를 어디에서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중에서 지식백과로 클릭하셔서 거기 보시면 시사상식이라고 돼 있죠. 사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를 클릭하시면 어, 레이지 걸잡이라는 지식백과에서 찾은 내용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확인하셔서 정확하죠. 우리 내가 찾고자 하는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기 때문에 얘는 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얘를 드래그 하셔서 일단은 잡을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셔서
아래쪽에 한글 네, 답안지로 와서 정답을 먼저 컨트롤 V 하셔서 입력을 하고 우리는 원본 형식이 아니라 글씨만 갖고 오기 때문에 텍스트 형식으로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우리는 작업 표시줄을 답지를 클릭해서 밑에 최소화해 놓고 이 사이트의 URL 주소는 위쪽에 있는 영어로 된 주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URL 주소를 한 번만 클릭하면 전체가 바깥에 한번 클릭했다. 위쪽에 한번 클릭하면 전체가 블록이 잡힌다고 했어요. 제가 블록을 잡혔을 때 컨트롤 C 아래쪽에 답안지를 클릭하셔서 URL 부분에다 컨트롤 V 이렇게 하셔가지고 URL이 주소가 이 주소만 클릭하면 레이지 걸잡이라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사이트 주소를 복사했어요. 그래서 정답으로 어, 답안지에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지에 답안지를 내려놓고 다시 우리는 이제 몇 번 문제를 보면 돼요. 우리는 5번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죠, 선생님. 5번 문제는 우리가 저번에 C 유형했을 때 여기가 뭐였나요? 기상청 문제였죠. 근데 B 유형은 우리가 5번 문제는 기상청 아니면 통계청이라고 제가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서 아니면 가끔 다른 군데서 나오는데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5번 문제는 우리 5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문제를 다 읽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문제를 읽어봤더니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통계청에서 2023년 거를 찾는데 1인당 실질 실질 국민 총소득을 10,000원 단위에서 검색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여기에 키워드는 통계청에 들어가서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을 우리가 검색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인터넷을 켜두시고 화면에 네이버 처음으로 오시고요. 검색창에다가 일단은 통계청이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통계했더니 통계청 사이트가 아래쪽에 나와요. 그럼 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할게요. 통계청 사이트로 이동을 하면 여기 예, 여기 통계청 사이트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검색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여기 검색창에다가 1인당 내가 찾고자 하는 게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이에요. 그러면 여기 까맣게 줄 표시돼 있는 부분만 우리 타이핑하시면 돼요. 1인당 한 칸 띄고 실질 국민 총소득 이렇게 하고 우리가 돋보기 누르셔도 되고 그냥 엔터 누르셔도 되고 여기 이렇게 그랬더니 내 건을 찾았어요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선생님들이 여기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힌트가 좀 있어요. 여기 통계청에서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을 찾는데 어디에서 찾느냐 이렇게 나오면 문제를 보면 포괄적인 이거 X 누르시고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은
어느 지표에서 찾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선생님이 좀 힌트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들이 한 번 풀어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 자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어디서 통계 포털에서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표누리라는 곳에서 이런 지표라는 곳에서 찾아야 되는지 그런 게 몇 번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감이 와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 지표라는 곳에서 통계청 들어가면, 지표라는 곳에서 얘를 찾아야 되는구나라는 거 선생님이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우리는 얻었으면, 여기에서 내 건을 찾았을 때, 여기 보시면 통계 설명 좌표에 있고, 지표 누리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통계 포털 사이트에 두 건이 있고서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두 개에서 네 건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지표놀이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지표놀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마우스 포인터가 I자 모양 누르면서 얘는 사이트로 연결돼 있지 않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올리시면 여기 지표누리,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지표누리가 리스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위쪽에 리스트로 여기 네 건의 통합 검색이 있는 게 아래쪽으로 펼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까 어디서 지표라는 곳이라 그랬죠? 그랬더니 여기 지표누리라는 곳에 한 건이 있고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통계 포털이니까 여기선 통계 포털로 들어가라 뭐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표누리에 1인당 국민 총소득을 클릭하시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좀 화면을 크게 하고요. 화면을 위로 놓으면 여기 지금 어, 그래프가 아직 그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위로 올리시면은요. 여기 그래프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의 증가율 해가지고 여기 리스트에 보시면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 10,000원 단위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몇 년도만 찾으면 돼요? 2000 그렇죠. 23년도. 맞았어요, 선생님. 그러면 2023년도가 여기 끝에 있죠. 끝에 뭐예요? 숫자가 3703. 블럭 지정을 했더니 블럭이 잡히네요. 블럭이 잡히면 그냥 컨트롤 C 하시면 되겠죠? 3703이에요. 그럼 컨트롤 C 눌러서 우리 아래쪽에 한글 답안지 있죠? 답안지로 와서 5번의 답은 컨트롤 V 하면서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3703 이러면 오타 확률을 확 줄일 수 있겠죠, 선생님? 그래서 다시 작업 표시지를 답안 내려놓고 통계청도 이미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닫으셔도 되고요. 다 닫으시고 네이버에 처음 화면으로 돌려놓으시고 이번에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로 세로 정보 문제고요. 가로 세로 정보 문제 우리는 세 개의 문제가 나오죠. 가로 세로는 그래서 6번, 7번 맞아야 되고요. 7번, 8번이 이렇게 정답이 겹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거는 선생님 굳이 뭐 핵심 키워드를 할 것도 없죠. 그대로 타이핑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식 따위를 식지 아니하게 불 위에 놓거나 따뜻하게 데워 묻어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조금만 이렇게 하고 그대로 여기다 네이버에다 칠게요. 음식 따위를 식지 아니하게 불 위에 놓거나 따뜻한 따뜻한 여기까지만 칠게요. 그리고 엔터. 다 타이핑하지 않고 저는 한 3분의 2 정도만 타이핑하고요. 그랬더니 여기 앙구다라는 여기 사이트에
사이트에 앙구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답이 앙구다라는 걸 이미 이제 인식을 했고요. 그럼 위쪽의 카테고리 중에서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카테고리 중에서 여기 어디로 가면 돼요? 어학사전에 우리 위쪽에 국어사전에 뜻풀이 클릭하시면 여기 앙구다라고 나와 있고요. 음식 따위를 식지 아니하게 불 위에 놓거나 따뜻한 데에 묻어두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앙구다겠죠. 그럼 답안지를 꺼내서 얘가 이렇게 블럭이 잡히면 괜찮은데 손 모양이 나오면 블럭이 잡히지 않아요, 선생님. 우리가 블럭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알 수 있으려면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놨을 때 I자 모양은 블럭이 잡히는 거고요. 내가 여기 갖다 놨을 때 손 모양이 나오면 다른 또 여기 똑같은 사이트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답안 파일에다가 그대로 6번 문제는 앙구다 오타나지 않도록 타이핑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고 그러면 6번을 풀었기 때문에 6번 문제와 7번 문제가 겹쳐야 되죠. 7번 문제는 네 글자 사자성어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금 블럭이 이렇게 국어사전에 블럭이 잡혀 있어요. 블럭이 잡혀 있다라는 거는 내가 따로 블럭 잡지 않고 지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우리가 글씨를 타이핑하면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번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력이 돼 있는 줄 알았더니 안 돼 있네요. 그러면 블럭이 잡히지 않았다고 저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더블 클릭이 아닌 클릭을 세 번,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전체가 블럭이 잡혀요. 이럴 때 타이핑을 그냥 하시면 되겠죠? 사람을 사귄 지 오래되어도 공경함을 이르는 공경함까지만 칠게요. 뒤에는 이르는 사자성어를 말하면 뭐 찾으세요 이런 말이니까 공경함까지가 여기에 내가 어, 사자성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누르시고 얘는 사자성어이기 때문에 국어사전에서 나오지 않고 한자 사전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자 사전 눌러 클릭했더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구이경지라고 나와 있죠. 그럼 구이경지 I자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I자 모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이경지를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아니면 한글로 와서 그대로 구이경지라고 우리 타이핑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구이경지 그랬더니 여기 구이경지 같이 겹치죠. 그럼 이게 맞는 확률이 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내려놓고 이번에 마지막 문제를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블럭 잡아서 내가 검색할 창에다 블럭을 클릭을 세 번 해서 블럭을 잡으시고 조선 후기에 컴마에서 한 칸 띄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제가 문제를 3년마다 각 도에서 과거를 치를 때에 서울에서 파견하던 시험관을 말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각 도에서 과거를 치를 때, 서울에서 파견한 시험관이겠네요. 서울에서 파견한 시험관, 조선 후기에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서울에서 하던 시험관이라고 하고 엔터 누르시면 요거는 지금 한자 사전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우리 국어 사전 클릭하셔서 뜻풀이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경시관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조선 후기 3년마다 각 도에서 과거를 치를 때 서울에서 파견하던 시험관 똑같죠, 선생님?
그러면 얘는 100% 정답이에요. 그래서 블럭을 잡으려고 했더니 잡히지 않기 때문에 경시관이라고 정확하게 답안지에다 우리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경시관이라고 타이핑 하시고요. 이번에는 9번 문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9번 문제죠. 9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9번 문제를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굳이 뭐 많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 길찾기. 9번 문제는 길찾기 아니면 지하철 아니면 뭐 이런 거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하철 아니면 길찾기 이거예요. 99%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50점이 걸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 클릭하셔서 길찾기 화면을 클릭할 건데 얘를 화면을 조금만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길찾기 서비스를 먼저 가야 되겠죠? 길찾기 서비스에 네이버에 지도 클릭하셔서 그럼 네이버 길찾기가 나오죠. 그러면 왼쪽에 길찾기 꼭 길찾기에서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길찾기 서비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길찾기를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출발 지점이 고성동 고분박물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자, 고성동 고분박물관 박물관 제가 오타를 끝까지 타이핑하지 않으셔도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고성동 고분박물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착지는 국립 김해 김해 다 끝까지 타이핑하지 마시고요. 보통은 아래쪽에서 선생님들이 찾으셔서 하는 게 여기 길찾기가 바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아래쪽에서 찾으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서 김해박물관, 여기 주차장 뭐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를 화면을 보이기 때문에 캡처하면 전체 화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화면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선생님 저는 했더니 더 이상 옆으로 가진 않아요. 이 화면이. 그래서 이 상태로 이대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9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 보시면 화면이 여기 출발점이 여기 대성동, 대성동 고분 박물관이라고 돼 있고 도착점은 예, 국립기계박물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 화면 캡처라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보이는 컴퓨터 모니터의 전체 화면이 캡처된다고 했어요. 그 캡처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우리 키보드 중에서 Alt 누르신 상태에서 위쪽에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돼 있는 키 SRT-SC라고 돼 있는 프린트 스크린을 한 번만 콩 누르시면 얘는 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지진 않지만 컴퓨터는 기억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답지로 와서 답지로 와서 여기에 9번 문제에다가 마우스 한 번 클릭하셔서 이게 커서가 깜빡거리는지 확인하고 컨트롤 V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얘가 이렇게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위쪽이나 아래쪽에 내가 다른 게 복사가 돼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르게 해줘도 괜찮다고 했죠? 그러면 한 번 클릭하셔서 여기 조절점이 보이게 화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Shift 컨트롤 위에 있어요. Shift를 누르고, 위에, 여기 위에 네이버라고 돼 있는 요거를 좀 나와 있는 사이트를 좀 자를게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했고, 여기 보시면 길찾기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 도보를 하라 그랬어요. 여기
도보로 가는 지도 경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보가 우리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도보로 나오는데 만약에 교육장 가시면 이게 도보가 않고 도보로 나와 있지 않고 대중교통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꼭 도보로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보를 선택하셨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길찾기, 출발점과 도착점, 그 다음에 여기 지도, 이렇게 출발과 도착이 나와 있으면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림 위에서, 여기 그림 위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 속성이 나오면 크기를 150에 150. 우리 스핀 버튼, 위 버튼이나 아래 버튼 하나 누르면 플러그이 지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키보드로 150 입력하고요. 아래쪽에도 스핀 버튼, 아래쪽 스핀 버튼 한번 누르고, 여기는 100으로 하라 그랬죠, 선생님? 150에, 10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크기 고정하시고, 꼭 설정 누르고 나와야지. 설정 안 누르면 안 돼요. 꼭 설정 눌러서, 이렇게. 크기에, 여기 답안지의 크기가 딱 맞게 선생님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네이버로 한번 해봤고요. 선생님, 네이버가 아니라 꼭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다른 곳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다른 곳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네이버 지금 내려와 있는 주소를 딜리트 눌러서 이렇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지를 아래쪽에다 내려놓고요. 여기 사이트가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네이버를 지금 제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네이버를 사용하지만 네이버가 아닌 우리 카카오 지도를 한번 해볼게요. 카카오가 다음 지도죠, 선생님. 다음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지도가 카카오 지도예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 여기 얘 또 우리 네이버 하나만 남겨놓고 위에 사이트 다 지우고요. 여기에다가 카카오 맵이라고 돼 있네요. 아래쪽에 카카오 맵이라고 돼 있죠, 선생님. 카카오라고 입력했더니 카카오 맵 그러면 얘는 카카오 지도예요. 그래서 카카오 맵 여기 나와 있죠, 선생님. 사이트가 첫 번에 저는 이게 첫 번째 사이트가 보이는데 첫 번째 사이트 카카오 맵 클릭하시면 얘는 화면을 이렇게 네이버 지도하고 똑같이 나오죠, 선생님. 조금만 크게 해도 더 이상 커지지 않네요. 내가 여기 양쪽 화면을 크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지도가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네이버 지도도 똑같아요. 여기 아래쪽에 검색할 수 있는 내용이고 길찾기, 버스, 지하철 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 길찾기를 선택하셔서 아래쪽에 출발과 도착지음 나오죠. 그러면 출발지는 우리가 어디였어요? 대성동, 어, 고분박물관이에요. 출발지는 대성동 고분박물관이라고 선생님이 타이핑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핑 하셨으면 도착지는 국립 김해 김해라고 나왔더니 아래쪽에 국립 김해박물관 찾으세요.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승용차로 갈 건지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도보로 이용할 건지 우린 도보지요, 선생님. 도보를 클릭하시면 도착지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다시 한번 네, 도착지 입력하고 네, 도보로 혹시 이렇게 만약에 정확히 입력했는데도 다시 한번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면은요, 선생님 다시 한번 글씨 타이핑 하시고 아래쪽 리스트에서 찾으시는 게 길찾기가 자동으로 잘 찾아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입력을 다 하지 마시고요. 한 중간쯤 50%만 입력하고 아래쪽 리스트가 뜨면 그 리스트를 클릭하세요. 선생님 끝까지 다 입력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렇게 도보로 찾았을 때 큰 길 우선으로 했을 때 얘는 15분 정도 걸린대요. 아까 네이버 했을 때는 한 9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카카오 맵 지도로 찾았을 때는 여기서 출발에 마우스로 포인터를 갖다 대면 대성동 고분박물관이고 여기 국립
김해 박물관까지 도착해. 그럼 정확하죠, 선생님? 여기 찾는 길이 정확해요.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 똑같이 아까처럼 뭐, Alt 누르고 잠 좀 잤어? 프린트, 그렇죠. 프린트 어? 스크린 한 뭐라고? 번만. Alt 누르고 먹었어. 나 지금 줌 프린트, 공부하는 거야, 컴퓨터. 프린트 스크린 7시에서. 클릭 월수. 누르시면 잠 화면이 좀 잤어? 화면이 캡처가 됐죠. 화면이 캡처가 되면 우리 아래쪽에 응, 내일 출근해? 답안지로 오셔서 응, 그래, 여기다가 쉬라. 컨트롤 응, V, 음, 응, 컨트롤 키 V 응. 하시면 여기 카카오 맵이라고 돼 있고 길 찾기, 그 다음에 출발점과 도착점이 나와 있고 여기 꼭 도보로 나와 있으면서 여기 지도가 출발점과 도착지로 이렇게 나와 있으셔야 돼요. 크기를 조절하셔야 되겠죠? 한번 클릭해서 조절점 보이게 하고 한번 클릭해서 조절점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절점이 보이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위쪽에 우리 사이트는 조금 이렇게 잘라줄게요. 위쪽에 사이트는 조금 잘라주고, 오른쪽에는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자르지 않으셔도 돼요. 옆에 이렇게 잘라도 되고요. 안 자르셔도 돼요. 여기 우리 출발과 도착이 보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셨으면 가운데서 더블 클릭하시고 너비를 우리는 스핀 버튼 클릭해서 150 넣어주시고요. 아래쪽에 스핀 버튼 클릭해서 100 하고 아이고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아니 150 곱하기 100으로 크기 고정하시고요. 설정 꼭 누르고 나오세요. 설정 이렇게 누르면 내가 만약에 중간에 하다가 내가 다른 버튼을 눌러서 뭐 얘가 움직이게 됐다 이런 경우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크기 고정을 하셔서 이렇게 선생님 저희는 제가 그 전에는 항상 네이버 지도로 했었지만 이렇게 카카오 지도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는 지금 막 네이버를 막 찾고 있는 네이버 지도가 빨리 활성화가 안 돼.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컴퓨터를 만약에 인터넷을 켠다. 앞반에서 뭐 엑셀이나 이런 시험을 봐도 인터넷을 키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처음 들어가서 인터넷을 켰을 때 이 인터넷이 조금 느리게 활성화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네이버 지도가 나는 계속 눌렀는데 네이버 지도가 안 보인다 할 경우에는 카카오 맵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구글 지도 상관없어요. 어떤 지도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꼭 길 찾기 하셔서 출발, 도착, 도보만 여기 지도로 나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카카오 맵 지도로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카카오 맵 지도는 이제 필요가 없죠. 네, X 버튼 눌러서 네이버 처음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얘를 줄여서 이제 문제가 좀 봐야 되겠죠? 얘 답은 최소화해놓고 다음 문제가 이제 어떤 건지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가 10번 문제 되겠죠? 9번 문제 풀었기 때문에 10번 문제는 이렇게 한번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여기 네스코, 핵심 단어는 선생님 첫 줄이 아니라 아랫줄에 유네스코, 연등회에 그렇죠. 연등회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인류무역 문화유산 등재 연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네이버에 그대로 타이핑하시면 돼요. 연등회, 그러니까 띄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
연도. 등재 연도 이렇게 하셔서 엔터. 엔터 하시면 여기 바로 뜨네요, 선생님. 연등회는 국가 대한민국에서 아, 2000. 등재는 2020년. 네. 음, 더 찾아볼 것도 없이 그냥 얘는 답은 2020년이죠. 그럼 2020년 드래그 하시면 드래그가 안 되네요. 그러면 왼쪽에 답지 눌러서 답지를 화면 올리고 10번 문제는 2020 이렇게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등재 연도 했더니 2020 연은 넣어도 되고 선생님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거네, 이거. 2020년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만약에 잘 안 찾아진다. 나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등재 연도가 얘가 지금 인터넷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잘 찾아지지 않아 하시는 선생님들은 여기 연등의 백과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얘는 어디예요?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유산을. 유네스코에서 유산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유네스코라고 엔터를 타이핑하시고 엔터 타이핑 하시면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이런 우리 위원회 한국 사이트로 가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시다 보면 여기 유네스코와 유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사이트예요, 선생님. 유네스코 사이트예요. 그래서 유네스코와 유산이라고 되어 있는 요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이트는. 그래서 여기 사이트로 우리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밑으로 선생님 제가 찾은 거는 아까 여기 찾은 내용 여기 유네스코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 한국 사이트 말고 여기 아래쪽에 쭉 내리시면 공식 사이트로 가는 거예요. 공식 사이트. 공식 사이트. 여기는 페이스북이죠, 선생님. 페이스북 여기 유네스코와 유산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다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이트로 이동을 하면 이 사이트에 보시면 우리 문제에 보시면 인류 무형 문화 유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유산 등재 뭐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건 어떻게 유산이 됐는지 등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유산 목록으로 가셔야 돼요. 유산 목록으로 가시면 무형, 문화, 유산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 클릭하시면 여기 돋보기가 나오거든요, 선생님. 돋보기 눌러서 여기에다가 여기 돋보기 누른 곳에 여기에다가 연등회라고 하고 엔터 누르시면 여기 연등회 이거 찾으시나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시면 요 연등회에 여기 등재 연도가 딱 보이죠, 선생님? 요렇게 찾으시는 게 아까 인터넷에 찾는 거하고 똑같이 정확하게 찾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정확하게 찾는 건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거나 아까는 우리가 유산 목록에 무형문화유산으로 들어갔지만 선생님 굳이 여기 들어가지 않고도 여기 돋보기 항상 끝에 보시면 돋보기나 위쪽에 보시면 돋보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돋보기를 클릭하고 여기에다 연등회라고 하고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요. 여기 연등회를 찾으세요 하고 여기 리스트 중에 나와요. 연등회라는 글씨가 정확히 일치하면 이렇게 찾는 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등회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까와 똑같이
그 문제 연도가 2020년이라고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정확하게 우리는 2020년이라고 정확한 답을 유네스코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문제의 11번 문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를 읽어봤더니요, 요것도, 최대 적립 포인트, 적립 가능 포인트는 얼마입니까? 라는 걸 어디서 찾느냐? 그러면 여기 손목 닥터 9988에서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힌트가. 그럼 우리는 네이버에 요 사이트는 이제 다 지우시고요. 네이버 처음으로 다시 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검색을 키워드 검색이 손목 닥터 9988이죠? 그럼 여기다가 손목 닥터 9988 손목 닥까지 쳤는데 9988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N 클릭하시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하시고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이렇게 검색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이 사이트로 그냥 이동을 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사이트로 이동을 하면 검색을 하면 여기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죠. 위급할 땐 뭐 동행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네요. 기후동행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해봤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손목닥터 요거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얘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손목닥터 뭐 관련된 예, 서울 사이트 여기 나오고요. 여기도 서울시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여기 손목 닥터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여기 아래쪽에 이 사이트로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죠. 이 사이트를 클릭하셔서 그러면 손목 닥터 9988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를 계속 아래쪽으로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사업 소개라는 게 있어요. 사업 소개. 사업 소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이 사업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럼 쭉 계속 올리시면 돼요, 선생님. 아,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는 운영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 올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혜택 1, 뭐 혜택 2,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럼 여기서, 여기 나와 있네요, 선생님. 음. 9분 참여하시면 이렇게 몇 번 참여하면 몇 번 참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우리 여기 내가 찾고자 하는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10만 포인트네요. 10만 포인트. 10, 100, 1000만, 10만 맞죠, 선생님? 10만 포인트. 10만 포인트. 그럼 얘를 드래그가 되면 드래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았더니 드래그 되네요. 그럼 컨트롤 C 눌러서 아래쪽에 한글 답지로 와서 아래쪽 11번 문제 컨트롤 V 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1000-100P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답지는 아래쪽으로 최소화 버튼 내려놓고요. 최소화 버튼 내려놓고, 음, 문제는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선생님 여기를 끝까지 다 읽어보셔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되지만 굳이 읽지 않아도 여기 문제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12-1번 문제, 12-4번 문제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얘는 70점 문제예요. 다 풀었을 때. 그러면 사천시 캐릭터 또로기의 기본 이미지를 가져오세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우리 네이버에 N자 눌러서 검색창에 사천시 캐릭터
캐릭터 또록이 하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네요, 선생님. 여기 기본형이라고 돼 있는 게 기본이겠죠. 이런 것들은 다른 거에 해당되는 이제, 예, 우리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거에 해당되는 이미지. 여기 기본형 클릭하셔서 우리 봐도 되고요. 기본형 클릭하면 여기 기본형 여기 나와 있네요. 얘가 기본형이 아닌데요. 얘가 기본형인데요. 기본형, 뭐 이상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럼 여기 이미지 말고요. 전체로 다시 와서 기본형이라고 되어 있는 걸 지우고, 아까 기본형이란 글씨로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 이렇게 돼 있으면 이미지로 가지 않고 우리는 사천시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봤더니, 사천의 제도약 새로운 원년 해가지고 사천시 캐릭터 또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선생님. 요게 19년도에 나와 있던 것 같아요. 19년도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사이트 사천시 뉴스네요. 얘는 사천시가 아니고 사천시가 아니고 뉴스예요. 얘도 리뉴얼 해가지고 사천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사천시 뉴스. 얘는 뒤에 여기 뉴스라고 써있기 때문에 여기 뉴스예요, 선생님. 오마이뉴스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뉴스. 그냥 아까 이미지에서 찾아도 되지만 우리는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캐릭터 했더니 캐릭터에 관련된 이런 것만 나오고 우리 사이트로 한번 가볼까요? 오랜만에. 그냥 위에서 이미지에서 찾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근데 이미지는 우리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기 사천시라고 했더니 여기 사천시라고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사천시 사이트로 우리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사천시 사이트네요. 사천시 사이트에 이렇게 화면을 내시면 세 줄 버튼에 보통 MI 캐릭터 이런 것들은 사이트 소개에 다 있죠. 사천 소개라고 되어 있는 소개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소개에 사천시 열린 도서관 뭐 이렇게 있네요. 화면을 선생님 화면을 좀 크게 해보도록 할게요. 사천시 소개에 제가 화면을 지금 선생님 최대화했어요. 최대화해서 사천시 소개에 여기 카테고리 중에서 소개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상징물 있네요. 사천시 소개, 연영, 뭐 지역, 노래, 뭐 행동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사천시 상징물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상징물 사천시의 심벌은 이런 모양인가 봐요. 이런 모양이 있고 왼쪽에 여기 보시면 사천시의 시를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 왼쪽에 얘를 캐릭터를 클릭하셔서 그럼 여기 또록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여기 또록이는 여러 가지 응용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응용편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기본을 가져오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응용편이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봤더니 기본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얘를 가져오시면 돼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미지 복사. 근데 선생님들이 오늘 아까 수업 시간에 질문이 했는데 이미지 복사가 안 돼요 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여기 마우스를 눌렀을 때 이미지 복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요.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를 크롬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크롬을 썼기 때문에 여기 마우스에 이 전체 환경이 네이버를 우리 쓰고 있지만 구글에 사용하는 네이버예요. 구글 사이트를 우리가 네이버로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사이트는 구글 크롬 거예요. 그래서 구글 크롬에서 검색을 해서 네이버를 같은 사이트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환경이 내가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환경이 구글 환경이에요. 여기 환경이.
그래서 구글 환경에서 나는 구글로 들어가서 네이버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않으신 선생님은 이 내용이 이 지금 제가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미지 복사 이렇게 누르면 되거든요. 그냥 크롬 사이트 쓸 때는 근데 우리가 일반 그냥 뭐 다른 사이트를 써서 네이버로 들어갔다라고 하시면 얘가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Alt 프린트 스크린 하면 돼요. 그래서 Alt 프린트 스크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Alt 프린트 스크린 하면 전체 우리 지금 보이는 화면 전체가 복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답안지로 와서 답안지에 여기서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답안이 전체가 복사가 돼서 와요. 이렇게 하셔도 만약에 안 되면 되는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쓰셔야 돼요. 어떻게든 갖고 와야 되는 거니까 이미지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갖고 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정확한 내가 정답 이미지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가 정답으로 들어왔을 때는 얘를 클릭하고 Shift를 누르고 캐릭터만큼만 자르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모서리에서 자르면 더 정확히 빠르게 자를 수 있겠죠? 이만큼 이렇게 딱 자르시면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크기를 키우세요. 이렇게 크기를 키우면 얘 12-1번은 크기가 얼만큼 조절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 그림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똑같은 그림만. 그래서 이렇게 크기 조절도 뭐 여기에는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셔서 자르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안 된다, 나는 오른쪽 버튼이 눌러서 복사가 안 된다 하시면 프린트 스크린, Alt 프린트 스크린 하셔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셔서 여기 위쪽에 Shift 누르면 금방 선생님 여기 자를 수 있지요? 여기서 자르거나 모서리에서 한꺼번에 자르거나 이렇게 하셔서 캐릭터를 일단은 똑같은 캐릭터만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취소와 다시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다시 이렇게 옆으로 가서 문제가 항공우주박물관 청소년 요금은 할인 없고 개인 단위 원으로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얘는 이제 또록이는 필요가 없죠. 닫고 다시 네이버로 와서 얘는 항공우주까지 했더니 박물관 찾으세요. 나오죠. 그럼 항공우주박물관 클릭하셔서 항공우주 박물관 사이트로 일단은 이동을 해야지 요금이 얼마인 줄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우리 보시면 관람 안내 여기 항공우주에 관람 안내가 있네요. 관람 안내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관람 안내에 보시면 관람 시간이 바로 나와 있죠. 그러면 관람 시간에 관람 요금 나오지요, 선생님. 그럼 우리는 청소년 요금을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청소년 요금. 청소년 요금을 이렇게 뭐 어른 5,000원, 어린이 2,000원, 2,500원, 청소년은 3,000원, 단체일 경우에는 2,500원이고 위쪽에 봤더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라는 거는 선생님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주 월요일 과학관 휴관 이름 박물관 단일 요금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단일 요금이 적용이 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대요.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8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월부터 되면 요금은 지금은 3,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전에 요금은 요거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전에 요금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요금은 보세요. 관람료 개인이죠. 개인, 단체가 아닌 개인이고 아무것도 혜택 사항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은 정답 3,000원이에요. 3,000원. 그러면 예, 하나, 둘, 셋, 이렇게 3,000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음, 입력하고 글씨가 빨간색으로 나오면 여기 굴림의 답지에 와서 글씨 색깔을 표준의 검정색으로 고치시면 돼요. 표준의 검정색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문제에 항공우주박물관의 개관일은 언제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개관일은 얘는 답지는 잠시 아래쪽에 내려놓고 다시 여기 우주박물관의 세 줄 버튼을 클릭하셔서 세 줄 버튼을 클릭하셔서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개관일이니까 세 줄 버튼에 소개로 들어가서 여기 위쪽에 그냥 카테고리가 보이네요. 세 줄 버튼 아래쪽에도 있지만 위쪽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박물관 소개, 그 다음에 연역이죠? 연역으로 들어가시면, 이게 생긴 지가 엄청 오래됐나 봐요. 그래서 2009년, 199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엄청 오래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개관일은 처음 시작할 때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거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예전 거를 클릭해서 리스트 중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개관일이 있겠죠. 개관일이 없네요. 위로 좀 올리시면 사업 완료. 여기 임시 개관을 했지만 우리는 임시 개관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관일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는 임시라고 써져 있지 않잖아요. 개관일이니까 2002년 8월 28일이네요. 8월 28일 이렇게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2002년 8월 28일 기억했다가 여기다가 2002년 8월 28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글씨가 빨갛게 나오면 블럭 잡아서 여기 검정색 클릭하시면 검정으로 보이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12-4번 항공우주박물관 도로명 주소를 찾아보래요. 그러면 답지는 최소화하고 여기에 다시 위로 올려서 주소겠죠? 주소는 항상 여기 맨 아래쪽 여기 나오죠? 그러면 보통은 다 여기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나오는 경우에요. 여기 1로 뭐 7, 8 이렇게 나오면 이게 도로명 주소죠. 그럼 이렇게 여기 도로명 주소를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딱 나올 때 그러면 여기서 못할 경우에는 여기 안내도 편의시설 아니면 이용 안내 뭐 전시 이용 안내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용 안내, 관람 안내 클릭하시면 관람 안내의 시간, 요금, 그 다음에 쭉 내리시면 주소, 오시는 길이 안 나오네, 안 보이네요. 대부분 오시는 길은 여기 있는데 오시는 길이 없네요. 그러면 다시 박물관 소개에 박물관 소개에 있네요. 박물관 소개에 오시는 길 클릭하시면 아래쪽에서 하셔도 저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여기 주소 나오죠, 선생님? 경남, 여기 78번지 뭐 전체를 블럭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이렇게 전체 블럭을 잡으셔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답지로 와서 12-4번에다가 컨트롤 V 텍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앞에 우편번호 얘는 지우셔도 상관은 없고 뒤에 항공우주박물관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꼭 주소까지만 넣으셔도 돼요, 선생님. 뭐, 박물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상남도 여기 78번지까지 1로 78번지까지 이렇게 넣으시면 저는 지금 선생님들 중간중간에 저장을 제가 깜빡 잊고 하지 않았는데요. 감독관이 중간중간에 저장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 저장하기 한번 버튼 누르시고요. 꼭 중간에 한 번씩 저장하세요라고 하면 선생님도 무의식적으로 여기 저장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야겠구나 하셔서 한번 저장하기 버튼을 한번 누르셔야 돼요. 저장하기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저장하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얘를 최소화, 얘 이제 문제 이런 거 다 필요 없지요. 닫으시면 오른쪽에 선생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오른쪽에 여기 답안 파일이 전송하는 답안 파일이 있다 그랬어요. 인터넷 여기 여상
여기 이렇게 입력하고, 그다음에 수험자 번호는 오늘 2024-06819 이렇게 입력을 했죠. 맞으면 확인하면, 오른쪽에 이게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선생님들 처음에 시작한 게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항상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선생님들이 답안을 이렇게 전송을 클릭하시면 여기 전송을 한번 누르신 다음에 또 문제 풀기 전에 여기 답안 전송을 한번 꼭 눌러주셔서 답안 전송 파일을 전송하시겠습니까? 이 처음이라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여기 2024-0819 여상미 인터넷 파일이 있음이라고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요. 내가 답안 전송을 이렇게 누르시고서 확인 누르시면 꼭 성공이라고 뜨셔야지 답안 전송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중간에 감독관이 답안 전송하세요. 그러면 여기 저장 누르고 그 다음에 답안 전송 눌러서 답안 전송하고 답안 전송 이렇게 누르셔서 확인 버튼 눌러서 있음 성공하면 되신 거예요. 또 닫기. 나는 이렇게 전송을 했는데 있음이나 성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파일을 잘못 저장을 하셨거나 뭔가 기계에 전송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어떻게 해요? 감독관 손을 들어서 감독관을 불러서 이게 전송이 제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성공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파일이 있음이라고 보이지 않아요라고 꼭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쪽에서 뭐가 문제가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드린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면 이렇게 꼭 뜨시는 걸 선생님 확인하시고 답안 전송 누르셔서 성공이라고 있으셔야지 감독관한테 정확하게 답안이 전송이 된 거예요. 답안이 전송이 되지 않으면 선생님들 시험 점수가 무효 처리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 꼭 확인하셔가지고 답안 전송이 되셨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X 버튼, 답안 전송도 시험 종료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오늘 녹화한 거